네, 동시효과 구간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지수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죠. 장 초반 대비로는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오늘 상승은 아니니까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1.3% 하락하면서 2,591.55포인트. 결국에 종가상으로는 2,600선을 3거래일 만에 내주는 흐름입니다. 2,500선대 후반, 2,591포인트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중 한때는 2,568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로는 일단은 좀 만회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장 그래도 캔들상으로는 양봉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가 저력이 더 좋았습니다. LNF를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또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지수 견인력이 좋았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94% 하락하면서 863.3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장중 저가가 849포인트인데 이것 대비로는 상당히 잘 해줬습니다. 역시나 양봉이고요. 종가상으로는 5일 이평선은 일단은 좀 사수가 된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도 하한가 종목은 없는데 상한가 종목은 4종목 나옵니다. 해인, 그리고 대명에너지, 코이즈, KH건설 이렇게 총 4종목 기록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좀 한숨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놀란 가슴도 진정시키고 한껏 좀 긴장해서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 또 긴장 좀 푸시고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여유로운 시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시죠. 우리 증시는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이 좀 만회가 됐는데 주변국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이쪽 보시면은요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불과 어제 종가만 하더라도 이제 27,000원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반면 미증시 여파 일본 증시도 덮쳤고요. 이에 따라서 낙폭이 거의 2% 가깝게 나왔습니다. 1.89% 하락하면서 26,402.84엔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밴드 하단까지 온 거는 아니고요.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약간은 꺾이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장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았거든요. 장 초반에는 26,200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만회하면서 양봉 패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후반에 조금 빠르게 회복해 줄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중국 증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도 물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내부적인 니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조만간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장에서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후장에 지금 상승 전환 시도가 언뜻 나오는데요. 지금은 전일 종가 수준까지는 일단은 와 있습니다. 장 초반에 3,040선대였는데 지금은 3,080선 라인대까지는 회복이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06%의 제한된 하락세 보여주면서 3,08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천 쪽도 보겠습니다. 심천 쪽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정도 장 초반의 흐름 대비로는 좀 나아졌고 중국 쪽에서 지금 약간 우려를 낳고 있는 쪽이 홍콩 항생입니다. 항생에서 외국계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장중한 때는 2만 선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도 2%대의 홍콩 항생 낙폭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홍콩이 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되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막판까지도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환율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 10원 넘게 급등이 나왔네요. 11원 10전 상승하면서 1277원 7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환율이 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했는데 막판에 좀 더 올랐네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닷새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금 레벨대 1270원대 후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미국의 야간 선물 좀 받으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만 이쪽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면서 흐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양상 띄고 있습니다. 한 0.3에서 0.6% 정도 밀려서 오늘 밤 미증시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급락의 영향이 좀 상당했습니다. 자, 물론 장중에 애써 낙폭을 좀 줄여주긴 했지만 코스피도 코스닥도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 마감 시황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전장 대비 1.28% 좀 밀렸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포인트로도 30포인트가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거래 대금은 1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2600선 이탈했습니다. 259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빠르게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568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좀 찍었는데요. 그 뒤로는 낙폭을 계속해서 좀 줄여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장 막판에 다소 조금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600포인트 그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팔았는데 특히 기관의 매도가 확실히 좀 강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도 1,000억 원 가까이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5,200억 원 정도 개인은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실 텐데 오늘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떨어진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섬유의복입니다.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3.99% 밀렸죠. 강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좀 밀리는데요. 간밤 미증시 급락을 촉발했던 월마트나 타깃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업체죠. 이 한세실업의 급락이 주요하게 좀 작용이 되면서 이 업종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종이 목재 업종도 3%가 넘게 밀렸습니다. 3.17% 하락이었는데요. 인수전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풍재지에서 유력 후보군에서 인수전 불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락한 영향으로 이 업종지수 크게 밀리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업종 2.3% 하락이었고요. 운송장비 2.28%, 운수창고가 2.02% 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괜찮은 톡에서 사실 딱 두 업종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건 비금속 광물이죠. 1.65%, 종가상으로는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이 업종이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워낙 좀 강했죠. 자, 그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 업종 지수 상승을 견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종만 홀로 상승이었고요. 자,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포함된 종목 중에 삼천리죠. 삼천리가 연간 최대이익이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덕분에 오늘장 빨간불을 켜다가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이렇게 소폭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정밀과 의약 그리고 통신까지 이렇게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대형 소매업체 타깃의 실적 쇼크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죠. 이에 따라서 급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특히 기술주 급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나 인터넷 등 이런 성장주 쪽에서 타격이 분명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 확인되는 모습, 낙폭을 다소 줄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죠. 67,500원이 오늘의 종가였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조금 더 밀렸습니다. 2%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11만 1,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면 전기차 쪽 분위기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1.34%,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만 홀로 두드러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반면에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죠. LG화학까지는 나란히 좀 밀려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이쪽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6거래일 만에 강하게 좀 오르더니 오늘 시장 대비 오늘도 좀 좋은 모습 확인이 됐죠. 0.38%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이 조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시장 대비 아주 강한 건 아니었죠. 1%가량 밀리면서 14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낙폭 이쪽은 뚜렷했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다 2%대 좀 밀렸습니다. 네이버는 1.8%, 2% 가까이 밀렸고요. 카카오는 2%가 넘게 밀리면서 8만 원대 조금은 위태로운 구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현대차부터 보시면요. 현대차 2% 가까이 밀리면서 18만 2천 원에서 장 마감했고요. 그리고 기아의 경우에도 거의 3% 가까이 크게 밀렸습니다. 8만 2,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밀렸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1%가량 밀렸죠. 28만 5천 원이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부진했습니다. KB금융이 2% 넘게 밀렸고 신한지주는 3% 넘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관심을 모았던 EU의 결정, 약 12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대표 종목들 좀 묶어봤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해인이죠. 상한가에서 그대로 풀리지 않고 거래 마쳤습니다. 만 원에 근접했고요. 다스코나 수산중공업 같은 대표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KH건설 같은 경우에 상한가 거래를 마치게 됐죠. 1315원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흥국이나 스페코, SY 같은 종목도 뚜렷하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강했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좀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게다가 오늘은요 현대차와 기아가 향후 8년 내 전기차 분야에 총 2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거래소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였죠. 일단 거래소에서 보시면 일진머티리얼즈나 코스모 화학과 신소재, SKC, 포스코 케미칼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적게는 3에서 6%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 코이즈 같은 종목 오늘장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이 종목은 LNF의 7조 원 규모 양극재 협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이렇게 탄력을 더 받았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수 AMS도 17% 급등이었죠. 이 밖에 나노신소재나 대보마그네틱, 신흥 SEC부터 대주전자재료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닷새 만에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89% 밀리는 모습, 포인트로 7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거래대금은 8조 원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86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시죠. 거래소와 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장 초반 크게 떨어지면서 850포인트 밑도는 흐름까지 초반에는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계속 줄여가다가 장 막판에 조금 흔들렸죠. 결국은 863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쪽은 좋았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다소 아쉬웠죠. 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0.2% 소폭 밀렸습니다. 양봉 기록이 됐고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건 바로 LNF입니다. 오늘장 8.5% 급등세였는데 닷새째 상승이죠. 상승폭이 줄기는커녕 오늘장에서 더 강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을 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급등 마감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오늘장에서 시장 대비 좋았죠. 1%대 오름세로 28만 3,2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제약바이오를 보시면요. 일단 부진했던 셀트리온 형제들이 계속해서 늪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넘게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낙폭이 점차 더해지면서 부진한 모습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HLB 보시죠. 이쪽에서는 최근 리버세라닙과 인수회사인 노터스 무상증자 소식을 전했죠. 자, 그에 따라서 정말 무서운 기세로 주가 시세를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5%가 넘게 밀렸죠. 49,5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살짝 좀 밀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95% 밀리는 모습 52,1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역시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 대비해서 크게 약했던 정도는 아니죠. 자, 먼저 카카오 게임주부터 보시면 1%가량 떨어졌습니다. 56,000원이고요.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1% 가까이 밀리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위메이드 1% 조금 넘게 밀렸죠. 66,4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리노공업이 역시 오늘도 조금 아쉬운 흐름 이어졌습니다. 리노공업은 1.18% 밀리면서 168,0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동진세미캠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1.5% 오름세로 41,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시총순위도 다시금 조금 높여왔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도 보시면 CJ ENM이 이쪽에서 1.8%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크게 밀렸죠. 3% 넘게 내림세로 75,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EU에서 신재생에너지에 400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호재성 이슈와 함께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좀 모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거래소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1%대 급등세로 거래 마쳤죠. 27,150원에서 장 마감했고요. 하나솔루션 본주 말고 우선주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다소 좀 줄면서 거래 마쳤죠. 8%대 오름세로 36,0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대명에너지가 29%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 S에너지가 15%, 우림 PTS도 마찬가지로 급등세 보여줬고요. SDN도 12%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밖에 풍력 쪽에서 CS 베어링이 5%대 오름세로 13,4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